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어떤 자와 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묘를 쓰거나 묘를 썼을 때 비석에 보면 무슨 자, 무슨 향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집도 방금 설명 우리가 남향집을 지어야죠. 남향이라는 거. 왜 남향? 방향이 남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향. 북향이라는 거는 집의 방향이 북쪽을 보고 있다는 거고, 묘자리도 남향, 북향, 동향 이렇게 있죠. 이런 걸 보실 때 저희가 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발을 나타내는 게 향입니다. 발을 나타내는 부분을 제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집이, 지금 보시는 집이 앞면이 남향이다 그러면 앞면이 남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의 산과 물의 조화를 이뤄가지고 자연과 맞게 집을, 남향집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남향. 말 그대로 발을 남쪽으로 두고 자는 게 남향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신 조상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줄도 마치고 잠자는 방이도 누워있는 방이도 다 마치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거 다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잠자는 방이가 부모님이 자시는 방이야 틀리고, 내가 자는 방이야 틀리고, 동생들 우리가 앉아서 TV 보거나 거실에 노는 방이야 전부 다 다르죠.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묘를 쓸 때는 어떤 지관을 불러가지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떤 앞에 있는 산도 보고 물도 봐가지고 좋은 방향을 맞추는데, 우리가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방향하고 상관없이 자고 있죠. 그런 것 같이 이런 거를 보셨을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잠자는 방위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이 다 좋은 방위로 잠을 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자는 방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지금 주무실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 잠을 자고 계십니까? 통상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으로 뜨죠. 동쪽으로 해가 뜨기 때문에 머리는 동쪽으로 두고 어떤 기운을 받아야 된다. 동쪽을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남쪽이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또 다른 말도 있죠. 돌아가신 분은 머리를 북쪽에다 놔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쪽에다 머리를 두게 되면 어떤다 그럽니까? 죽은 사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고, 저희가 뭐 창문을 봤을 때 창문에다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 창문의 반대쪽에다 두고 자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게 했을 때 이런 이론들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것보다는 제 풍수, 자연 법칙에 대한 풍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자는 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은 산에서부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넣어가지고 이게 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의 앞부분은 이 부분이 앞이 됩니다. 그럼 제가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휴식하면서 산에서 잠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있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산이 높은 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발을 낮은 쪽에다 두는 게 가장 편하죠. 제가 묘를 쓸 때도 뒷부분에다 머리를 두고 밑에다 발을 두고 자는 거 똑같죠. 이 원리가 어떤 자연의 원리고, 산의 기운이라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머리, 백회 부분은 어떤 기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을 잘 때나 누워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혹시 반대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역기운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운에 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자게 되면 잠을 잤을 때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자고 나면 꿈자리가 안 좋다거나 몸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을 자는 방이다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산이 오고 있는 쪽에다가 뭐를 둬야 됩니까? 머리 부분을 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나경을 공부하시면서 잠자는 방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잠자는 방이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냐, 뭐 동쪽이나 남쪽이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묘자리에서 봤을 때 산이 오고 있는 방에다가 머리를 두고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하면 한 60%에서 70%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그러면 제가 묘는 쉽죠. 사진과 같이 산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다 보면 묘를 높은 데다 머리를 두고
낮은 데다 발을 하다 보면 묘는 이렇게 머리 부분을 윗부분에다 두고 다리 부분을 낮은 쪽으로 두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묘를 잘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집이라는 거는 바로 뒤에 산이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여기선 산이 어디에 샀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럴 때 산이 어느 쪽에다가 이제 머리를 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산이라는 거는 뭐를 만나면 끝난다 그랬습니까? 물을 만나면 끝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시내에서는 우리가 이 집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 물이 흐르게 되면 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봤을 때 앞에 물이 흐르는 데가 산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어느 쪽에다 머리를 두고 잔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제가 오늘 산의 앞과 뒤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거는, 제가 산의 앞과 뒤를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물이 산을 감고 돌면 그 부분이 끝난다는 지점이고, 우리가 집이나 묘를 썼을 때도 산의 앞부분에다가 저희가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집이 산의 앞인지 뒤인지, 산이 가고 있는지 보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시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물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 만약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산이 앞이냐 뒤냐를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산이 앞이냐 뒤는 물을 봐야 되는데 물이 보이지 않죠? 그랬을 경우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비라는 거는, 이 물은 흐르게 되면 이 물은 이 길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죠? 한쪽 물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또 한쪽 물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 물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물은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앞쪽에서 만나지가 않고 나눠진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떻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강물이나 시냇물을 가지고 무조건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라는 거는 비가 왔을 때 이 물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모인다거나 강과 같이 크게 앞을 막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산이 끝나는 거고, 어떻습니까? 산은 물의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물을 떨쳤는데 이 물이 좌우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산은 한참 가고 있는 거고, 산의 뒷부분이나 아니면 산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리학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사람의 얼굴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산도 앞과 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쉽게 어떤 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의 앞과 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풍수하면 필요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맥을 체크하는 수맥봉과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나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강의 때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